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단원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3 해가지고 3 여러 나라의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청동기 문화와 지금 철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살펴봤고, 청동기 시대와 그리고 철기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여 이렇게 발전하였더라,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나라들이 성립되더란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조선의 경우에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국가고, 오늘은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국가를 보게 될 건데, 대표적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냐면, 자, 지금 이 적는 국가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부역, 고구려, 옥저, 그리고 동해, 그리고 삼한이 바로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삼한은 마한, 그리고 진한, 그리고 변한을 일컬어서 삼한이라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 각각의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국가 발전 3단계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 3단계. 국가라는 것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발전 속도를 거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시대별로 등장한 사회 혹은 국가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사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무리사회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씨족을 바탕으로 한 부족 사회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청동기 시대 때부터 국가가 등장하겠는데, 최초의 국가 단계는 군장 국가 단계에 해당됩니다. 군장 국가 단계에 해당되더라. 군장 국가 다음이 무슨 국가냐면, 군장 국가 다음이 연맹 왕국 단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국가 단계가 어떤 단계냐? 중앙 집권 국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각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면, 군장 국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군장들을 갖다 살펴보면 다양한 이런 군장이 지배를 하는, 사실은 국가라고 조금 보기 어려운 게 부족 단위라 보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장 국가라고 부르지 말고 군장 사회라고 부르자 이렇게도 하지만, 일단 군장 국가 단계에서는 각 이 국가를 누가 다스리냐? 군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지역을, 각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군장들이. 그리고 특징이 뭐냐? 이 군장 국가는 왕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가 없다? 왕이라는 존재가 없고, 군장이 각 지역을 독립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이 군장 국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맹 왕국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이 작은 군장들이 서로 이제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힘을 갖다 이렇게 이제 합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서로 연맹을 체결하여 힘을 합치고, 그 대표자를 갖다가 뽑게 되는 거죠. 그를 뭐라 부르냐면 바로 그가
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 여전히 군장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연맹왕국의 특징은 뭐냐? 드디어 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존재하지만 왕권이 강하지 못하다, 왕권이 미약하다, 이러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중앙 집권국가로 가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된다? 바로 이 왕에게 집중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군장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 군장들이 이제 왕 밑으로 들어가 귀족이 되거나 혹은 관리가 되거나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신하가 되거나 이러한 형태로 왕 밑에 소속되어지고 왕권이 상당히 강화된다는 것이 보다시피 왕권이 상당히 강화된다는 것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가지는 공통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왕권이 어떻게 되었다? 왕권이 매우 강화되더라. 두 번째,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나머지 특징점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을 보면 또한 영토가 확장되더라,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불교를 공통적으로 수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네 번째, 율령을 반포한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 외에도 관등제라든지, 관등제는 뭐냐면 관리의 등급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복제라든지, 관복제는 관리의 복장 그리고 옷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를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모두 다 이런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맹왕국 단계까지만 나아가고 중앙 집권 국가에서 소멸되게 되고, 이 옥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국가까지 옥저랍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국가까지 발전했더라. 이에 비해서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아예 군장 국가 단계에서 소멸한 국가가 옥저와 동해입니다. 군장 국가 단계에서 소멸되어졌고, 사만 같은 경우는 마한이 뭘로 변하게 되냐면 마한이 나중에 백제가 되죠. 그리고 진한은 신라가 됩니다. 변한이 가야가 되는데,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게 되고, 가야 같은 경우는 역시 어디 단계에서 소멸되게 되냐면 이 연맹 왕국 단계에서 소멸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군장 국가와 연맹 국가를 이끌어서 무슨 국가라고 부르냐면 초기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중앙 집권 국가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고대 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같은데 단원 같은 거 보면 아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 국가는 오래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한 그러한 국가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도계, 삼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부여부터 봅시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부터 봅시다. 부여는 자, 위치는 중국의 송하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의 송하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송하강 유역 일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척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격이 온화하고
흰색 옷을 즐겨 입으며 또한 그 농경 사회가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기원전 BC 4세기경에 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조선 다음으로 등장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연맹왕국 단계에 발전했다고 했죠. 그 연맹왕국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부족이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정확하게는 5부족 연맹체 국가더라. 그런데 자, 부여를 올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5개 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맹을 체결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국가인데, 중앙을 갖다가 왕이 이렇게 통치를 갖다가 한다면 나머지 이 지역들 있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들 있죠. 가 한자로 이 가들이 다스렸던 이 지역들, 이 지역을 부여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자, 이 명칭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여에서만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출도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갖다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외에 이 국가의 특징들을 갖다 보면, 일단은 또한 장례 풍습으로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던, 껴묵거리를 통해서 순장을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졌던 나라가 부여. 또한 제천 행사도 존재했다고 전해지는데, 제천 행사로는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이러한 특징을 가졌던 나라가 부여. 다음 고구려 봅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압록강과 졸본 지역, 압록강이라든지 그리고 졸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나라다. 구체적으로 기원전 BC 37년 누가 세웠는지 잘 아시죠?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다. 원래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주몽이 고구려를 갖다가 건국하기 전에 이미 여러 부족이 있었으나 국가 체제를 만든 게 주몽이라고 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역시 이 고구려 같은 경우도 5부족 연맹체 국가란 겁니다. 뭐 게르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감노부, 이러한 5개 부족이 모여 있었고, 제일 위에 왕이 있고 밑에 역시 가들이 다스렸답니다. 그래서 대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자라든지 이런 관직이 있었답니다. 조위, 관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가들이 하는 귀족 회의를 갖다가 뭐라 불리느냐, 제가 회의라는 귀족 회의가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겠다. 그리고 고구려를 볼 때는 또 잘 체크해야 될 것이 결혼 풍습 중에, 결혼 풍습 중에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겠다. 서옥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상대를 미리 정해놓고 어린 나이에 이미 남자를 여자 집에 데리고 와서 일정 기간 노동력을 바치게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갖다가 시켜주는 제도를 서옥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서옥제라고 부르냐면, 이때 남자가 어린 나이에 여자 집에 머물죠. 그때 머무는 공간을 갖다 서옥이라 불렀다 하여 서옥제라고 부릅니다. 다음 고구려에서는 역시 제천 행사가 있었더라. 제천 행사가 존재했다. 그래서 고구려에 있었던 제천 행사로는 뭐가 있었느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답니다. 고구려를 볼 때는
좀 이 부분 어디 부분을 체크해야 되느냐, 이 결혼 풍습제도 하나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라는 옥저와 동해가 되겠죠. 옥저와 동해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옥저와 동해. 옥저와 동해는 우리가 국가발전 3단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왕이 존재했다,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군장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다스렸느냐? 군장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 군장을 일컫는 명칭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라 부르느냐? 업군과 혹은 삼노라고 불렀다. 업군 혹은 삼노라 불렀다. 그러면 옥저부터 보도록 합시다. 옥저부터 살펴보면 옥저에서는 특이한 제도가 결혼 풍습이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민며느리제라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 반대입니다. 서옥제가 남자가 어린 나이에 여자의 집에 갔다면 이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남자의 집에 이렇게 가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례로는 가족 공동묘가 있더라. 가족 공동묘라는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옥저. 이에 비해서 제천 행사 같은 경우는 X라고 친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전해지는 게 없다, 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자, 조금 특이한 제도가 많았던 나라가 됩니다. 특이한 풍습으로는 족외혼이라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족외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부족이 이렇게 있을 때 가라는 남자와 나라는 여자가 있고, 여기에도 다라는 남자와 라라는 여자가 있을 때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족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제도인 족외혼 제도가 이때 발전해 있었던 나라가 동해. 다음 책화라는 제도도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동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어떻게 잘못하여 B의 영역을 침입하였을 경우에 소나 말 등으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나라 사회의 모습은 이걸 중요시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사유 재산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 동해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를 봅시다. 동해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동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삼한이 남았죠. 자, 봅시다. 삼한 보도록 합시다. 삼한은 마한, 진한, 그리고 변한을 합쳐서 우리가 삼한이라 부릅니다. 즉, 이 나라는 아주 작은 소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국의 모임이라 할 수가 있는데, 마한은 54개의 소국, 진한은 12개의 소국, 변한은 12개의 소국들의 작은 모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대표를 이루었던 나라는 마한이라는 곳에서 선출되었답니다. 마한에서 등장하였는데, 그 나라가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서 왕이 배출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누가 다스리겠다? 군장이 다스리겠죠. 여기서 군장을 갖다가 뭐라 불렀느냐? 여기서 군장은 신지, 업차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신지, 업차 이렇게 해서 다스렸는데, 삼한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 정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재정 분리 사회였다고 합니다. 재정 분리. 일반적으로 이 시대까지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재정 일치 사회가 많았겠죠. 그런데 재정 분리 사회인데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정치적 지배자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사장을 갖다가 뭐라 불렀느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용어. 청군이라고 불렀답니다. 청군이라 불렀고, 이 청군이 다스렸던 지역을 뭐라 불렀냐면 소도라고 이렇게 불렀더라.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알아두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벼농사가 발달하였으며 또 한 가지 철의 생산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 된다. 특히 어디의 지역이? 지금 보시는 이 변한이 철의 생산이 높았던 지역이 되겠더라. 지금 잘 보고 계시죠? 그 외에 자 마지막으로 제천 행사가 존재했다. 역시 제천 행사가 존재했는데 5월달과 10월달에 이렇게 제천 행사를 해서 뭐라 부르느냐? 5월제, 10월제 이렇게 불렀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술인날 혹은 계절제 이렇게도 불리어졌던 나라가 사만. 그래서 각 국가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조금 숙지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각 국가들의 특징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